네, 이번 시간은 현재 시장 방향성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얘기 앞서서 일단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좀 지났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 FMC부터 좀 짚어드리자면 네네네. 12월 F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50bp 인상을 했습니다. 네 번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50bp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졌고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아주 매파적이지는 아니었지만 연준 성명서와도 점도표는 다소 매파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명서 내용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문구가 변하지를 않았고 2023년 점도표를 좀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명의 연준 인사들이 5%가 넘는 5.125%를 예상을 하면서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었고요. 2024년에서 2025년 각각 100bp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9월과 좀 유사한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점도표 상향이라는 것에만 좀 초점을 맞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대로라면은 2023년까지 최소 75bp 이상의 추가 인상과 한 분기 이상의 인상 기간이 좀 남아 있다. 원래는 2월 25bp, 3월 25bp 이렇게 해서 멈추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분기 이상 기간이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연초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는 관망세, 네. 그리고 연초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냥 바라보는 관망세로 또 역시 갈 것이다. 네, 보수적으로. 연초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네. 왜냐하면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2023년의 실적도 조금 조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감익폭이 좀 크게 추정이 되고 있어서 네. 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자, 국내 반도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이제 추정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제 프리뷰라고 하죠. 그런 프리뷰들이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이 되어서 다시 4분기 실적 발표 프리뷰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부터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매출 72.6조 원, 영업이익 6.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53%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달러로 환산한 매출액은 5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급감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금리 인상이 누적적 효과로 인한 수요 둔화나 메모리 재고 조정으로 좀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좀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좀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삼성전자의 2023년 실적이 매출이 28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5.5조 원으로 각각 8%에서 4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도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월가에서는 2023년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10조라고 예상을 하는 목소리도,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최소 마이너스 5조 이상이 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 감익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좀 된 것인지 아니면 더 될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저는 반영이 다 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지금 삼성전자 2023년 영업이익을 저희 증권사에서는 25.5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2주 전만 해도 33.7조 원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익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초 말씀드린 2023년 연간 전망을 할 때만 해도 지금 삼성전자 33.7조 원,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마이너스 5조 원,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조 원, 삼성전자는 22.5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추정치를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65, 전년 대비 65% 이상 감익이 되는 수치입니다. 제가 연간 전망을 할 때만 해도 40% 이상 감익이 되는 수치였는데 네. 지금 65%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15% 정도 더 감익이 조정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 실적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밴드 시나리오를 좀 볼까요? 네. 네. 앞서 이제 추정치 변화가 있어서 이전 코스피 밴드 시나리오를 다시 살펴보면은요. 네네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00포인트로 이제 2,340포인트이잖아요. 근데 12월 초에 이제 한 약 100bp, 12월 초에 2,480포인트보다 한 100bp 하락을 했고요. 네네. 또 지금 케이스 4에 마이너스 10% 감익을 제가 적어두었는데 그랬을 때 PR을 11배로 뒀을 때 2232까지 하단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케이스 5까지 그러니까 감익이 마이너스 15%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PER 같은 경우에도 11배는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9배에서 10배를 적용을 한다면 2100까지는 이제 하단이 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방 위험이 좀 더 높아져서 이제 하단이 이제 밴드 하단이 2100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레벨도 사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매력도가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 전략을 좀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우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뉴스가 미국 긴축 속도가 진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긴축 장기화에 대한 부담은 남아 있습니다. 네. 코스피를 비롯한 미국 주식시장 또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실적도 당장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1분기 주식시장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 위아래가 갇혀있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1, 2월에는 실적 조정에 따른 하방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좀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달러가 더 강해지지 않는 국면에서 코스피가 미국 증시보다 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좀 진정이 된 상태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 주식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 물가둔화 국면에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우세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위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안전적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트레이딩 방식으로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네. 가져가는 트레이딩 방식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현 시장 주요 이슈와 함께 전략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